안녕하세요. 수학 가르치는 신현수입니다. 24학년도 9월 모의고사 수학 영역 해설이고요. 해설 범위는 공통수학 확통미적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1번은 지수법칙, 지수끼리 더하면 되겠죠. 3의 2제곱은 9. 괜히 합차 공식으로 지수끼리 곱하는 실수를 할 수도 있는 문제였고요. 이번에 fx는 2차 함수 주어져 있고 극한값 계산할 때 물론 2차식 그대로 대입을 해도 괜찮지만 1은 당연히 f1일 겁니다. 따라서 f'1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f'x는 4x-1 도함수에 1 대입하여서 3인 거 알 수 있고요. 3번은 세타가 4, 4분면의 각이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이 양수인 것 그리고 탄젠트 저희가 계산할 값은 아마 음수여야 할 겁니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코사인 제곱의 역수 6분의 9에서 1을 빼면 되죠. 따라서 2분의 3 빼기 1, 2분의 1. 탄젠트 세타는 루트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중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겠습니다. 함수 y는 fx의 불연속 함수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마이너스 2에서의 우극한 마이너스 2, 1에서의 좌극한 0인 것, 답은 마이너스 2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에서 초항 공비를 A와 R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식 AR로 표현을 해보면 AR 5제곱분의 AR 제곱 AR 7제곱이죠. 분모 문제 약분을 하면 AR 4제곱이 12인 것. AR 4제곱은 A5이죠. A5는 12고 두 번째 A5 플러스 A7은 A5가 12니 12 플러스 12의 R을 두 번 곱한 값이 36이다. 12 이항하고 약분하면 R제곱이 2라는 거 알 수 있죠. 따라서 A11 저희가 계산하고자 하는 값은 우리가 알고 있는 A5 곱하기 R의 6제곱 A5의 12대 1 대입 R제곱의 세제곱 따라서 2의 세제곱 12 곱하기 8 정답은 96입니다. 다음은 6번입니다. fx 3차 함수의 미정계수 ab가 껴있고 fx가 x는 마이너스 1, 3에서 극대 극소값을 갖고 f-1 극대값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도함수에서 출발을 할게요. 도함수는 최고차 함계수가 3인 2차 함수이고 마이너스 1과 3에서 부호 변화가 발생하기 위해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인수가 있어야 되겠죠. 전개하면 이런 식이 되고 따라서 fx는 부정적분하여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위에서 fx 상수항 플러스 1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저희가 계산할 f-1은 대입하면 마1, 마3, 풀9, 풀1 9 빼기 3은 6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두 실수 a, b에 대해서 3a 플러스 2b 로그 3의 32 a 곱하기 b 로그 9의 2 일단 통일을 좀 할게요. 2분의 1에 로그 3의 2로 진수의 미체의 지수를 앞으로 뺐고 저희가 계산할 3의 2분의 1 플러스 2b분의 1은 통분을 하면 6ab분의 3a 플러스 2b 분모는 6 곱하기 2분의 1 로그 3의 2니까 3 로그 3의 2 분자는 여기 있는 식 그대로죠. 로그 3의 32 32는 2의 5제곱 그럼 로그 3의 2 약분하면 정답은 3분의 5가 되겠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다항 함수 fx가 f'x는 6x제곱 마이너스 2f1 f1이 미정계수처럼 들어가 있죠. x 그 f0은 4이다. 그래서 f1을 계산을 하면 fx를 구할 것으로 보이고 주어진 도함수를 적분하여 fx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f1 x제곱에 적분상수 4인 거 확인할 수 있죠. 플러스 4 양변에 x에 1을 대입하면 f1 이꼴 2 마이너스 f1 플러스 4
계산을 하면 F1은 3이 되겠습니다. 그럼 fx는 식이 결정이 되었고, 따라서 저희가 계산할 F2는 28에 16 마이너스 3, 4, 12 플러스 4, 정답은 8입니다. 9번입니다. x는 0과 2파이 사이에서 코사인 x는 사인 7분의 파이 이하가 되게끔 하는 x의 범위가 알파 베타 사이일 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인 7분의 파이를 코사인으로 변형하기 위해서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이다니까 그 코사인에서 사인으로 변환할 때 이 두 내각의 합이 두 각의 합이 2분의 파이가 되는 각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코사인 2분의 파이에서 7분의 파이 빼면 14분의 5파이가 되죠. 코사인 x가 코사인 14분의 5파이 이하이다 라는 부등식 영역을 그래프로 확인을 해보면 코사인 x죠. y는 코사인 2분의 파이는 코사인 14분의 5파이죠. 14분의 5파이는 1사분면의 각입니다. 2분의 파이보다 작으니까. y는 코사인 14분의 5파이. 그러면은 코사인 x와의 1사분면에서 교점은 14분의 5파이가 될 거고, 대칭성 적용하면 2파이 마이너스 14분의 5파이, 14분의 23파이가 되겠네요. 이게 문제에서 칭한 양극값 알파 베타이고, 따라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14분의 18파이가 되겠네요. 약분하면 정답은 7분의 9파이,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최고차 한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곡선 y는 fx 위의 점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 하나 나왔고, y는 fx 위의 점 2, 3에서의 접선 두 번째 접선이 두 접선 모두가 1, 3을 지난다고 합니다. 이때 f0을 계산하는 문제고, 두 번째 접선에서의 접점의 y값이 3, 그리고 이 접선이 지나는 점 1, 3의 y값도 3이라면 이 접선은 기울기가 0이 돼야 되겠죠. 적당한 그림을 그려본다면 가령 2, 3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럼 적당히 1, 3이라는 접선이 여기 외부에 지나는 점이 있을 거고, 그림이 말이 되지는 않지만 적당히 그린 거니까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2라는 접선도 1, 3을 지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식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그림을 그리는 게 포인트죠. y는 fx라고 했을 때, 그럼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2가 지나는 점이 1, 3이라는 걸 이용해서 저희가 그 기울기 변화를 계산을 할 건데, 일단 fx의 식작성부터 한번 해봅시다. y는 fx와 y는 3의 교점이 x는 2에서 중근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fx는 최고차 함수가 1입니다. 3차 함수에서 x-2의 제곱 인수가 있어야 될 거고, 나머지 인수는 모르니 x 플러스 3 플러스 x 플러스 k 플러스 3이라고 작성을 해놓고, 이 부분이죠. 이제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이 1, 3을 지난다라는 식을 써봅시다. 이런 걸 쓸 거예요. 소위 이제 평변은 순변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x는 마이너스 2에서의 순간 변화율과 그리고 1, 3과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2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 같다라는 식을 쓸 겁니다. 마이너스 2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3, 그리고 f 마이너스 2에서 3을 빼면 되죠. 1, 3의 y값이 3, 그리고 순간 변화율 마이너스 2에서의 순간 변화율 f 프라임 마이너스 2가 같아야 되겠죠. 같은 직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뜻하고 있기 때문에. 자, f 마이너스 2 먼저 계산하고 들어갈게요. f 마이너스 2는 윗식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의 제곱 16 곱하기 괄호하고 k 마이너스 2 바깥 플러스 3 16k 마이너스 29입니다. 자, f 프라임 마이너스 2 계산을 위해 도함수 계산을 해보면 고배미분 2의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k 플러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f 프라임 마이너스 2는 첫 번째
마이너스 4 곱하기 2 마이너스 8 괄호 안은 k 마이너스 2 이쪽 부분 마사의 제곱 16 전개하면 마이너스 8k 플러스 32가 됩니다. 그럼 아까 평변 이꼴 순변이다에 대입을 해보면 마 3분의 f 마이너스 2 16k 마이너스 29 3 빼면 16k 마이너스 32 이꼴 f 프라임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8k 플러스 32 양변 일단 8로 나눕시다. 그럼 마 3분의 2k 마이너스 4 이꼴 마이너스 k 플러스 4 양변의 분모 마 3 곱하면 2k 마이너스 4는 3k 마이너스 10이다. k는 8이 되겠죠. 따라서 fx의 식이 결정이 되었으니 k 자리에 8 대입하고요. 저희가 계산할 f0은 마이너스 2의 제곱 4 곱하기 8 플러스 3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번입니다. 두 점 PQ는 시각 T는 0일 때 각각 위치가 1과 8이라고 하고 PQ의 시각 T의 속도 V1T, T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함수 1차 함수로 출발한 시각부터 두 점 PQ 사이의 거리가 처음으로 4가 될 때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문제죠. 그래서 일단 처음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거리차가 4가 되는 시각 T를 구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 그 시각까지 인테그랄 0부터 해당 시각까지 움직인 거리를 계산하니 절대값 V1TDT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거리차가 4이다. 그럼 각각의 위치 x1dt라고 한다면 속도함수를 부정적분하고 적분상수를 초기 위치로 두면 되죠. t세제곱 플러스 2t제곱 마이너스 7t 더하기 초기 위치 1입니다. p에 x2t 적분하면 t제곱 플러스 4t 초기 위치 8이라고 하니 플러스 8입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되는 게 우리가 거리차 계산을 할 때는 원래는 이런 계산을 하죠. 절대값 x1t-x 2t가 4가 되는 시각 t 중에서 최소 시각을 찾으면 돼요. 왜냐면 처음으로 4가 될 때니까 제일 작은 시각을 찾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원래는 했어야 돼요. x1t-x2t가 4가 될 때와 마이너스 4가 될 때 두 개의 3차 방정식이 될 거예요. 두 개의 3차 방정식을 계산하여서 그 중에 가장 작은 시각 t, 물론 양의 시각인 양수 t겠죠. 시각이니까 가장 작은 t를 뽑아내면 되는데, 그러니까 두 번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문제적인 물리적인 상황을 이해하면은 이 두 계산을 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위치가 점 P는 1에 있고 점 Q는 8에 있어요. 그러면은 어떠한 속도 V1dt를 가지고 점 P와 점 Q가 움직였을 때, 지금 여기가 시각 T는 0일 때예요. 움직였을 때 T가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Q도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처음으로 거리가 4가 될 때는 Q가 더 오른쪽에 있겠죠. P가 더 왼쪽에 있겠죠. Q가 순간 이동할 수는 없으니까. P가 순간 이동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산할 거리차는 4다라는 방정식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x1t-x2t 곧 P 위치 마이너스 Q의 위치 계산을 했을 때 마이너스 4가 되는 시각 t 중 가장 짧은 것만 하나의 방정식만 계산을 하면 됩니다. 물리적인 상황을 이해한다면. 그래서 x1t-x2t는 마이너스 4다. 좌변 표현해보면 t세제곱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11t 마이너스 7 이꼴 마이너스 4다. 그래서 마이너스 4 이항하면 t세제곱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11t 마이너스 3은 0이다. 를 만족하는 시각 t를 대입하여서 계산을 해보면 t는 3이 나옵니다. 뭐 소소한 팁이지만 그 조리집법 할 때 이 3차 방식엔 t는 풀마2는 대입을 해볼 필요가 없죠. 최고차항과 상수항의 약수들의 b가 가능한 유리근 후보군이니 여하튼 t는 3을 대입하면 되고, 다른 근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최소의 t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 1,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3 계산해보면 3, 4, 12, 1, 3 이꼴 0입니다. 자, t-3을 제외한 t제곱 더하기 4t 플러스 1이 0이 될 수 있냐? 없습니다. t는 0 이상이죠. 그러면 이 방식은 2차식은 1 이상이기 때문에 0이 될 수 없죠. 어떠한 양근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t는 3이 될 때까지 절대값 v1tdt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v1t는 3t제곱 더하기 4t 플러스 7이니 3t 플러스 7 t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 t는 1이 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양수 0부터 t는 1이 될 때까지는 마이너스일 거고 1 이후 저희 계산할 값이 3까지입니다. 3까지는 양수일 겁니다. 거꾸로 말한 것 같은데 음수 양수이니 영역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v1tdt 계산을 하고 플러스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같은 함수 적분을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바로 부정적분 계산을 해보면 3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7 t 세제곱 플러스 2t제곱 마이너스 7t 0부터 1까지 똑같은 부정적분 1부터 3까지 마이너스에 1 대입하면 1 플러스 2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4죠. 빼기 0 대입하면 0이고요. 더하기 3 대입해보면 27 플러스 이건 계산을 써야 되겠네요. 27 플러스 2구 18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아까 1 대입한 값 마이너스 4였죠. 그럼 첫 번째 정적분 계산 4 플러스 이만큼 계산하면 24 플러스 4니 28 정답은 3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번입니다. 첫째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플러스 1 다음 항은 an 플러스 1이던가 2분의 1 an입니다. an 전항이 홀수인 경우와 an 전항이 짝수인 경우로 다음 항 결정을 나누어서 하네요. a2 플러스 a4가 40이 되도록 하는 모든 초항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저희는 초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만 조사하면 되죠. 홀짝 여부가 중요하니 초항 알파가 홀인 경우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전항이 홀이면은 전항에 1을 더하여서 다음 항을 만들죠. 알파 플러스 1은 홀수 플러스 1 짝수가 되겠죠. 전항이 짝수이니 세 번째 항 다음 항은 2분의 알파 플러스 1이 되겠죠. 짝수를 절반치기 하면은 절반으로 나누면 홀짝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니 다시 한번 경우를 나눠야 합니다. 첫 번째 2분의 알파 플러스 1 전항이 홀인 경우, 두 번째 2분의 알파 플러스 1이 짝인 경우로 나눴습니다. 자, 위의 경우 전항이 홀이면 1을 더하죠. 2분의 알파 플러스 3 통분을 했고 a 플러스 a4가 40이 되는 알파가 적합한지 보려고 해요. 통분하여 계산하면 2분의 3알파 플러스 5가 40이다. 양변에 2 곱하고 5 넘기고 3으로 나누면 알파는 25가 되고 여부, 적합 여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A1, 2, 3이 지금 홀짝 홀인 경우죠. 25로 한번 대입해서 이 값들을 조사해 볼게요. 25, 26, 13 그럼 홀짝 홀에 합당하니 알파는 25는 가능한 초항입니다. 두 번째 경우 2분의 알파 플러스 1이 짝수이면 절반치기 하죠. 4분의 알파 플러스 1 이 다음 항이고 역시 통분 계산을 하면 4분의 5의 알파 플러스 1이 40이 되는 방정식을 만족하는 알파 확인을 했을 때 양변에 5분의 4 곱하면 알파는 5분의 4 곱하면 31이 되겠습니다. 알파는 31 역시 1, 2, 3항에 대입하면 31, 32, 16 그럼 홀짝짝이 알맞으니 알파는 31도 가능한 초항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항이 홀인 경우 해봤고 베타라고 할게요. 첫 번째 항이 짝인 두 번째 케이스 계산을 해보면 두 번째 항이 2분의 베타이고 홀짝 여부가 확인되지 않죠. 경우를 나눠야 합니다.
2분의 베타가 홀, 2분의 베타가 짝, 홀이니까 1 더하여서 2분의 베타 플러스 1. 그럼 전항에 1을 더했으니 짝이 결정이 되고, 따라서 네 번째 항은 절반치기 4분의 베타 플러스 2가 됩니다. 두 번째, 네 번째 항 더하면 4분의 3베타 플러스 2가 40이다 라는 방정식을 만족해야 되고, 양변에 4배하고 2 이항하면 3베타가 158이죠. 158은 3의 배수가 아니죠. 따라서 가능한 베타는 없습니다. 자연수여야 하기 때문에. 넘어가서, 그래서 2분의 베타 두 번째 항이 짝수라는 게 보장이 되고, 절반치기에서 다음 번째 항 4분의 베타 만들고, 역시 짝수를 절반하면 홀짝이 구분되지 않으니 4분의 베타 전항이 홀인 경우 짝인 경우 나누어서, 마지막 네 번째 항은 전항이 홀수이면 1 더해서 4분의 베타 플러스 4. 전항이 잘못 썼네요. 전항이 짝이면 끝까지 절반치기 8분의 베타. 자, 이 경우 두 번째, 네 번째 항 더해 봅시다. 2분의 베타 4분의 베타 플러스 4. 4로 통분하면 4분의 3베타 플러스 4 이꼴 100. 잘못 썼습니다. 40. 그러면 160. 3베타가 156. 3의 배수가 맞죠. 베타는 52. 자, 짝. 지금 전항이 짝, 그리고 홀이 되는지 베타는 52 대입해 봅시다. 짝짝 홀이에요. 52, 26, 13. R 맞죠? 그러니까 베타는 52도 가능한 초항. 자, 마지막 경우 모두 짝이 되는지 봅시다. 2분의 베타와 8분의 베타 더하면 8분의 5 베타이죠. 이꼴 40이다. 양변에 역수 5분의 8 곱하면 베타는 64 대입해 봅시다. 64, 32, 다음 어디 있죠? 여기 16. 끝까지 짝수가 맞죠? 모두 짝수가 되게끔 하는 베타는 62도 가능한 초항. 그래서 모든 초항의 합을 위쪽 계산을 하면 더했을 때 56, 아래쪽 계산하면 116. 56 더하기 116은 17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번입니다. 두 실수 a, b에 대해서 함수 fx는 x가 0보다 작을 때 이러하게, x가 0 이상일 땐 저러한 3차식으로 정의되어 있고, 마이너스 1 이하에서는 fx 감소, 1 이상에서는 fx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끔 한 a 플러스 b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도함수의 부호에 관심이 있죠. f'x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b, x가 0보다 작을 때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b, x가 0보다 클 때 등호는 빠져야 합니다. 경계선에서 도함수를 구할 때. 중요하진 않고요. 자, 여하튼 f'x가 x는 마이너스 1 이하에서는 쭉 마이너스여야 되죠. 그러니까 적당한 상황을 확인해 보면 x는 마이너스를 경계선 그어 놓고, 이 마이너스 1 미만에서는 f'x가 음수여야 되고, 마이너스 1 이상에서는 양수를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부호가 바뀌면 안 돼요. 그럼 x가 0보다 작을 때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일단 필이 마이너스 1, 0을 지나야 되겠죠. 지나면서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부호가 변하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러면은 다음 x절편이 x축 너머에 있게끔 2차 함수, 위로 볼록이 2차 함수의 식을 세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는 f'-1이 0이다. 그 다음에 다른 x절편이 마이너스 1이 아닌 다른 x절편이 0 이상이다 가 되어야 되죠. 계산을 해보면 f'-1이 0이다. 마이너스 1 대입 마이너스 1 플러스 2a 마이너스 b가 0이다. 따라서 b는 2a-1이라는 식 하나가 나왔고요. 를 가지고 첫 번째 2차식이죠. 첫 번째 2차식을 인수분해해 보면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인데 2a-1이라고 합시다. 그럼 2a-1과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곧 마이너스에
x 플러스 1, x 플러스 2a 마이너스 1. 그럼 x절편이 하나는 마이너스 1, 당연하죠. x는 1 마이너스 2a. 이 새로운 또 다른 x절편이 0 이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a는 2분의 1 이하여야 되고요. 자, 이게 x는 0 미만에서 f'x가 갖춰야 할 조건이고, 두 번째로는 x가 0 이상에서 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항상 양수가 되어야 돼요. 그럼 사실 제일 마음 편한 거는 그냥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생겼든 이렇게 생겼든 아래로, 죄송합니다. x축 위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x축 위에 있기 위해서는 x가 0보다 클 때 f'x가 갖춰야 할 조건이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겠죠. 같아도 괜찮겠죠. 그럼 맘 편하게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양수일 겁니다. 0 이상일 겁니다. 부호가 음수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있고, 그럼 만약에 판별식 d가 양수이려면, 즉 아래로 볼록이면서 x축과의 교점이 2개이면서 양수가 x는 0 이상에서 유지가 되려면 x절편 2개가 이렇게 되어야 될 거예요. 음수가 되어야지 x가 0보다 클 때는 양수가 될 수 있겠죠. 곧 판별식 d가 0보다 클 때는 두근을 알파 베타라 했을 때 두근이 모두 0 이하여야 되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작겠죠. 그러니까 큰 값을 베타라고 한다면 한 근이 0이더라도 남은 근은 음수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실근이니 이어야 되고, 혹은 그리고 곱은 둘 다 0 이하이니 곱함이 0 이상이 되어야 할 겁니다. 이를 만족하는 a, b의 범위를 살펴보면 판별식 d 계산을 미리 하고 갈게요.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b에서 4분의 d죠. 4분의 d는 a제곱 플러스 b입니다. b는 2a-1이니 a제곱 플러스 2a-1이죠. 자, 요 2차식이 0 이하이다 계산을 할 건데, 완전 제곱해서 a 플러스 1의 제곱이 2 이하이다 계산을 하면 a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사이가 됩니다. 부등식의 표현을 하면 마 1 마 루트 2 대략 마이너스 2.4 땡땡이죠.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대략 0.4 땡땡이죠. 요런 범위 사이에 있어야 하고, 자, 두 번째 케이스 판별식 d가 양수이고 합곱이 아래와 같은 부등식을 갖춰야 한다. 자, 일단 판별식 d가 양수인 것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죠. 방금 전에 판별식 d가 0 이하이다의 여사건이기 때문에 a가 큰큰 작작 하듯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보다 크던가, 또는 a가 마일마 루트 2보다 작던가 미리 부등식 표현을 해볼게요. 들어가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미만 내지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초과가 될 거고, 자,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2차식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아야 될 거고, 알파 베타 마이너스 b는 0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부등식은 a가 양수이다라는 거고, 마이너스 b가 양수이다. 그럼 b는 0 이하이죠. b에다가 2a-1 대입하면, 그러면 a는 2분의 1 이하이다가 나옵니다. 자, 0은 이 사이 어딘가쯤에 있을 거예요. 0보다 크고 2분의 1이 0.5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는 대략 0.4 땡땡이니 2분의 1이 더 오른쪽에 있겠죠. 여기 두호가 들어가네요. 그러면은 두 번째 케이스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와 2분의 1 사이다 라는 조건이 나옵니다. 저희는 경우를 나눴죠. x가 양수일 때 f'x가 갖춰야 할 조건에 대해서 1번이거나 5월, 2번이거나 이기 때문에 이 둘을 합집합화하면은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 플러스 아니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부터 연결이 되죠. 2분의 1 이하이다까지 연결이 됩니다. 첫 번째 케이스에서 저희가 만족해야 할 조건이 a는 2분의 1 이하였는데, 그러니까 얘도 만족하고 2분의 1 이하도 만족하고, 그리고 마일마 루트 2와 2분의 1 이하 사이에 있다 또 만족하는 a의 범위는 이러하기 때문에 궁극적인 a의 범위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게 a 플러스 b의 최대 최소값을 구한 후 그 차를 계산하는 거죠. a 플러스 b를 한 문자 a로 표현을 하면 b의 2a-1 대입 3a-1입니다. 이것의 최대 최소값은 a가 최대일 때 최대가 되죠. 3a-1은 a에 비례하죠. 크기가. 그래서 2분의 1 대입한 2분의 3-1 곧 2분의 1이 문제에서 칭한 라지 m이 되고, a가 최소일 때 3 곱하기 마 1 마 루트 2 마이너스 1은 마 4 마 3 루트 2, 이게 문제에서 칭한 스몰 m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계산할 라지 m 마이너스 스몰 m은 위에서 아래 걸 빼보면 2분의 9 플러스 3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은 14번입니다.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함수 fx는 x는 마이너스 8 이하와 마이너스 8 초과에 대해서 둘 다 지수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2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 이 x제곱을 어쨌든 뭐 평행이동을 한 그래프고 증가함수라는 건 확인할 수 있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제곱 플러스 8은 y는 마이너스 3의 x제곱을 평행이동한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x제곱은 감소하죠. 감소하는 두 그래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래 조건을 만족시킬 때 자연수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는 문제고, 자, 집합 fx 바 x는 k 이하이다. fx라는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치역 집합이에요. 다만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죠. x는 k 이하라고. x는 k 이하일 때 그래프를 그렸을 때 해당 y값들 중에서 정수 y값인 것의 개수가 2개만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값의 범위는 유일하게 3 이상 4 미만이다. k가 3. 얼마이면은 그러면 정의역이 x는 3. 땡땡 이하가 되게끔 하고 그래프를 그린다면, 그때 그 y값, 그래프에서의 y값은 정수인 게 2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x는 마이너스 8 초과하여 그래프는 저희가 지금 결정할 수가 있죠. y는 마이너스 3의 x 마이너스 3제곱 플러스 8은 점근선이 y는 8이죠. 마이너스 8을 대입할 수는 없겠으나 마이너스 8의 우극한 계산을 아주 대충 해보면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11제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0.0000 땡땡을 8에서 뺀 값이기 때문에 8보다 아주 작은 7. 땡땡쯤에서 x가 무한대로 가면은 쭉 떨어지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될 겁니다. 여기는 y값이 8, 여기 y이 7 정도가 있을 거예요. 자, 저희가 k는 3 이상 4 미만이라고 하니 3 이상 4 미만일 때 해당 x는 뭐 이런 식이죠. 3 이상 4 이상. 그러니까 이때는 안 되고 지금 이때는 된다고 해요. 정수 y 값이 2개가. 그럼 x는 3일 때를 그리기 위해서 3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f에다가 f에 3을 대입하면, 자, 아래식에 3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 0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8은 7이죠. 따라서 또 여기가 x가 3일 때입니다. 4를 대입하면 f4는 마이너스 3의 1제곱 마 3 플러스 8이기 때문에 5가 됩니다. 그러니까 x는 4일 때는 여기 y의 값이 또 5가 됩니다. 그럼 여기 사이에 어디엔가는 아마가 아니죠. 6이 있죠. y값이. 이렇게 정수 y값들을 몇 개 픽해놨고, 저희가 지금 x는 3과 4 사이에서 x는 3과 4 사이에서 k를 왔다 갔다 시켜볼 건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x는 k 이하일 때 k가 3과 4 사이에 어떤 값 사이에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4에 근사하게 근방에 있다고 할 때는 여기 이하에서 일단 마이너스 8 전을 고려치 않더라도 여기 이하에서는 치역에 그래프를 일 때 y값 중 정수가 6, 7이 될 거고, 딸깍하고 6을 배제하고 넘어가는 순간 y는 7만 갖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보장되는 x는 마이너스 8 넘어서 보장되는 치역의
y값 중 정수인 것은 6, 7일 수도 있고 또는 7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를 갖고 x는 마이너스 8 전에서는 fx에서 어떠한 치역의 정수값을 반드시 보장을 해야 되냐면 6을 보장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다른 y값이 추가가 되지 않으면서 x는 k 이하에서 정수 y값이 두 개만이 보장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6, 7을 보장하면 안 됩니까? 7도 보장을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래도 중복되면은 근이 y값이 정수 y값이 두 개만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는 아까 x 정수의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 값은 유일하게 3과 4 사이여야 되는데 7을 보장하는 순간 x는 8 미만에서도 어떤 정의역 제한을 하게 됐을 때 정수 y 값이 두 개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저희가 그릴 x는 마이너스 8 미만에서 그릴 fx의 치역 중 정수의 값은 6이 유일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래프를 조사할 건데 일단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fx는 b로 수렴합니다. y는 b는 점근선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극한을 취할 필요가 없겠네요. 마이너스 8 대입하면 f 마이너스 8은 2에 a 마이너스 8제곱 플러스 b까지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런 거죠. 지금 6이라는 y값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점근선이 5와 6 사이에 깔려야 되고 y는 b가 그 다음에 마지막 목적지 여기까지 증가할 거다 하는 f-8이 6과 7 사이에 있어야지 그래프를 쭉 그렸을 때 6이라는 y값, 정수 y값을 보장할 수 있겠죠. 즉 저희가 계산할 값은 b는 점근선은 5와 6 사이다. 5와 6 사이다. 따라서 자연수 b는 5이다 가 되겠고 그 다음 마지막 목적지 f-8 2의 a-8제곱 플러스 b 플러스 5는 6과 7 사이다. 따라서 6 이상 7 미만 계산을 하면 2의 a-8제곱이 1 이상 2 미만이 됩니다. 그럼 1일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a-8 지수는 0, 곧 a는 8이 되겠습니다. a는 8, b는 5니 저희가 계산할 a 플러스 b는 8 플러스 5, 13입니다. 다음은 15번입니다.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gx를 fx가 0이 아닐 때는 fx분의 fx 플러스 3, fx 플러스 1로 정의하고 fx가 0인 지점이 뭐 많아봤자 3개겠죠. 3차 함수이니까 뭐 적으면 한두 개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fx가 0이 되는 지점에서의 x값에서의 gx의 함수값은 3이라고 합니다.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gx는 g3-1일 때 g5 값을 계산하는 문제고, 자, 저희가 일단 이 극한을 감상할 때 포인트는 첫 번째로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gx 소위 극한값과 g3, x는 3에서의 함수값이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gx는 x는 3에서 불연속이죠. 자, 다시 정의되어 있는 gx가 정의되어 있는 위식으로 가봅시다. gx가 언제 불연속이 발생할 수 있냐면, 물론 자체적으로 fx분 fx 플러스 3, fx의 플러스 1에서 분모가 0일 때도 불연속일 수 있으나 분모가 0인 경우는 취급하지 않죠. 정의역 자체가 위 경우에 대한 x값 자체가 fx 분모를 0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fx가 0이 아닐 때는 이 함수만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분모 분자가 모두 3차 함수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연속함수분의 연속함수니까. 그러니까 gx가 불연속이려면 정의역을 단절시킨, 구분 짓는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따라서 gx가 불연속일 수 있습니다. 곧 gx는 x는 3에서 불연속이라고 하는 말은 x는 3일 때는 fx가 0일 때에서 아래 함수값을 쓸 거고, x는 3으로 갈 때의 극한값은 fx가 0이 아니니 위 경우를 따진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곧 f3은 0이어야 합니다. f3이 0이라는 것은 fx 3차 함수에 x-3 인수가 있어야 하죠. 자, 다시 요 극한 함수값씩 소환을 하여서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gx의 식에다가
윗경우를 대입합시다. x가 3으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x가 3으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라는 것은 3 근방에서, 그러니까 x가 3이 아니면서 3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의 fx는 0이 아니게 되겠죠. 따라서 gx의 식이 윗경우인 fx분의 f의 x 플러스 3 괄호하고 fx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g3은 f3이 0이기 때문에 아랫경우 g3은 3이 되겠죠. 3-1은 2가 됩니다. 자, 이 극한값을 또 한번 감상을 할 건데 일단 2라는 값에 수렴을 하죠. 분모가 어디로 가죠? 분모가 0으로 가죠. 쓰면 안 되겠네요. 분모가 0으로 수렴하죠. 그럼 분자도 소위 저는 이제 맞장구 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분자도 0으로 수렴해야 할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인수가 두 개니까 인수분해되어 있으니까 뒤쪽부터 살펴보면 fx 플러스 1은 fx가 0으로 가면 fx 플러스 1은 단순하죠. 1로 수렴합니다. 더 식을 거들떠 보지 않아도 괜찮고요. 그러면은 뒤쪽에 0인자, 그러니까 0으로 수렴시키게끔 하는 인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fx 플러스 3이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인데 fx의 플러스 3이 0으로 수렴한다라고 하는 것은 x가 3으로 갈 때 f6으로 수렴하죠. 따라서 fx는 x-6이라는 인수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fx가 일단 기본적으로 x-3 인수 같고 x-6 인수 갖는다는 것도 확인했고 그럼 나머지 인수 모르니까 x 플러스 k라고 하고 다시 극한에 대입을 합시다. 자, 저는 0으로 수렴하는 그 인수를 0인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0인자가 소거되면 이제 부정형이 정형화가 되는 거죠. 극한의 부정형이. 분모에 fx 대입했을 때 x-3은 소거시켜 버립시다. 어차피 날라갈 거니까. 그리고 분자의 x 플러스 3은 fx의 식에 x 플러스 3 대입하면 x에 여기가 x-3이 되고 걔가 약분이 되죠. 그 다음은 x 플러스 3 플러스 k. 이 값이 2다. 0인자가 소거되었으니 대입하는 효과. 분모 분자에 3 대입하면은 마3에 3 플러스 k 분의 3에 6 플러스 k가 2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양변에 분모 분자 3 약분하고 마이너스 3 플러스 k를 양변에 곱하면 6 플러스 k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k가 됩니다. 따라서 3k는 마이너스 12, k는 마이너스 4입니다. fx의 식이 결정되었습니다. fx는 액마 3, 액마 6, x 플러스 k의 k가 액마 4가 됐습니다. 저희가 계산할 값은 G5이고 G5는 fx, 그러니까 f5가 0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x-5 인수 없으니까 윗경우입니다. G5는 자, 바깥에 잡음이 조금 있네요. 죄송합니다. G5는 fx분의 f5분의 fx 플러스 3, f8 괄호하고 f5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소리가 조금 세네요. 죄송합니다. 자, f5 계산을 하면은 f5는 2, 마 1, 1, 2니 마이너스 2고 f8도 미리 계산을 해 놓을게요. 8 대입하면 5, 2, 4가 되네요. 그럼 40이죠. 그럼 분모는 마이너스 2분의 분자 f8 40 곱하기 f5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 2분의 40 정답은 2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번입니다. 방정식 로그 2x 마이너스 1 로그 4에 13에 13 플러스 2x 뭐 진수 조건 쓰지 않고 나중에 대입할 수 있냐 없냐로 판단을 할게요. 그래서 밑과 진수의 지수이식 추가해줬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3 플러스 2x다. 전개하고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는 0이다. 그럼 x는 6과 마이너스 2 중에 대입할 수 없는 값이 마이너스 2죠. 진수가 0이니까, 음수이니까 x는 6이 되겠습니다. 두수열 a, n, b, n에 대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ak-bk 그리고 다음은 ak만 있고 그 값을 계산했을 때 ak-bk에 대한 똑같은 시그마의 범위가 있어요. k는 1부터 10까지. 이거 그냥 1번식에서 2번식 빼면 일반항이 ak-bk 되는 거 동의하겠죠. 답은 34-10, 24가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fx의 미정계수 a가 있고 f'1이 31일 때 상수 a 값 계산하는 문제. 도함수 f'(x) 계산을 하면 2x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3 x제곱 플러스 1에 2x 플러스 a f'1은 2 곱하기 괄호하고 a 플러스 4 2 곱하기 괄호 a 플러스 2 2에 2a 플러스 6이 32다. 그럼 a 플러스 3이 양면 4로 나누면 8이죠. 따라서 a는 5가 되겠습니다. 19번 두 곡선 y는 3차 함수,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이니까 첫 번째로는 일단 교점 파악부터 해봅시다. 연립을 하면 3x제곱 마이너스 6x제곱은 0이다. 아이고. 그럼 3x제곱의 x 마이너스 2는 0이니 x는 0에서 접하고 2에서 만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럼 그래프를 뭐 열심히 그릴 것도 없고 어쨌든 3차 함수, 2차 함수가 x는 0과 2에서 대충 그린 겁니다. 여기 접합니다. 만나니 큰 함수 빼기 작은 함수 계산을 하면 되는데 누가 위에 있는지 뭐 계산이 귀찮죠. 그냥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한 함수에서 한 함수 뺀 값을 피적분함수로 잡아놓고 만약에 이 정적분값이 음수이면 그때 양수화 시켜주면 되겠죠. x 4분의 3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에 0, 2 대입 2 대입하면 3 곱하기 4라고 할게요. 12 마이너스 28에 16 마이너스 4니까 양수화해서 답은 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AB는 2 그리고 AD는 1이라고 해요. AD는 1이라고 합니다. 각 두 개가 나와 있고 원의 반지름을 라지 R1, R2라고 할 때 사인 법칙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삼각형 ABD의 외접원은 반지름이 R2이고 삼각형 BCD의 외접원은 반지름이 R1이죠. 다음은 R1 곱하기 R2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삼각형 BCD의 사인 법칙에 의해서 R1은 2분의 루트 2 곱하기 BD다. 굳이 저희가 확인할 필요는 없죠. 자, 다음은 삼각형 ABD에서 사인 법칙에 의해서 R2와 선분 BD의 관계, 선분 BD에 대해서 저희가 사인 법칙을 쓰려면 그 대각인 3분의 2파이를 써먹어야 되겠죠. 사인 3분의 2파이분의 선분 BD는 2R2이죠. 따라서 문제에서 말하는 R2는 사인 3분의 2파인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이니 루트 3분의 2를 2로 약분해서 루트 3분의 1 곱하기 선분 BD가 됩니다. 유리화까지 해서 가 쓰면은 가는 3분의 루트 3이죠. 네, 이렇게 R1R2를 BD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 시키는 게 삼각형 ABD에서 코사인 법칙 A에서 BD의 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여기 마이너스 안에 들어갈 식이 2배 곱하기 2, 1 코사인 3분의 2파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이게 납박스에 들어갈 값이죠. 이므로 R1, R2는 자 그럼 R1 곱하기 R2 하려면 1, 2번식을 그냥 곱해버리면 되겠죠. R1, R2는 2분의 루트 2, 3분의 루트 3 곱하면 3분의 아니죠. 6분의 루트 6 곱하기 선분 BD의 제곱이죠. 선분 BD의 제곱은 지금 위에서 식 계산 다 해놨죠. 4 더하기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꼴 7이니 6분의 루트 6 곱하기 7 6분의 7 루트 6 요게 답박스가 되겠네요. 가나다 박스가 모두 상수로 표현되고 알맞은수 PQR이라고 했을 때 9 곱하기 PQR 제곱하면 제곱을 다 PQR에 분배를 할게요. 그럼 3분의 루트 3 제곱하면 3분의 1 그리고 납박스에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 그리고 답박스에 6분의 7 루트 6 제곱하면 6분의 49 약분해봅시다. 3 여기 약분하면 3 남는데 6 약분하면 2 남고 4 약분하면 2 그래서 2 곱하기 49 답은 98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번입니다.
모든 항의 자연수인 등차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고 일곱 번째 항 H7이 13의 배수이고 흔치 않은 조건이죠. 13의 배수라는 조건이. 자,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SK가 644일 때 두 번째 항 구하는 문제고, 그러니까 보통 등차 수열의 합의 조건이 나오는 뭐 2차 함수 원점을 지난 2차 함수로 생각하기 마련인데, 지금 이 문제는 초항이나 공차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으니 H7이 13의 배수라는 조건으로 하여금 두 번째 이 방정식을 탐구할 셈입니다. 그래서 S1부터 S7까지 쭉 더하면 S1 더하기 S2 더하기 점점 더하기 S7이 644고, 첫 번째 항까지의 합, 두 번째 항까지의 합, 점점점 일곱 번째 항까지의 합을 다 더하면 A1은 7번, A2는 하나 덜하여 6번, 점점점 A6은 2번, S7과 S6까지만 있겠죠. 그리고 A7은 딱 한 번만 나옵니다. 여기 잘못 썼네요. 모든 항들을 A7로 표현을 해봅시다. 1 곱하기 A7 더하기 2 곱하기 A6은 A7 공차 D라고 할게요. 점점점 6 곱하기 A2는 5간 덜 갔죠. 그래서 마이너스 5D 7 곱하기 A1 아이고 왜 이럽니까? A7이잖아. A7 마이너스 5D A7 마이너스 6D가 됩니다. 얘를 다시 한번 이쁘게 규칙성 있게 시그마로 표현을 하면 시그마 K라고 합시다. K는 1부터 7까지 K 곱하기 A7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D가 되겠죠. 그럼 K에 대한 2차식 관점에서 식을 정리해보면 안에 있는 식이 마이너스 DK 플러스 A7 마이너스 D이고,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마이너스 DK 제곱 더하기 A7 마이너스 DK가 됩니다.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D 곱하기 K 제곱은 6분의 7, 8, 15 플러스 그리고 A7 마이너스 D의 2분의 7, 8 요 값이 644가 되는 거예요. 일단 약분부터 해봅시다. 개수 6 날리면 8, 15 하나씩 2, 3 까면 4와 5 2 까면 7, 4 지금 7, 4, 7, 4, 28이 있는데 양변 28로 나눠질 겁니다. 나눠져요. 마이너스 5D는 아니죠. 마이너스 5D 플러스 7, 4, 28 날려서 A7 마이너스 D 남고 28 약분하면 23이 됩니다. 곧 A7 마이너스 잠시만요. 뭘 잘못했네요. 여기 플러스인데 죄송합니다. A7 마이너스 4D가 23이다 라는 게 나옵니다. A7 마이너스 4D는 사실 A3이죠. 자, 그래서 저희가 초항공차가 모두 자연수여야 돼요. 모든 항이 자연수이니까. 자, A7 마이너스 4D가 23이 되는 A7과 D가 뭐가 가능할지를 순서상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일단 A7 13의 배수죠. 13부터 39를 시작한 13, 26, 39 점점점 탐구를 하면 되는데 13이면은 공차 D가 음수여야 되죠. 음수면 전체 항이 자연수일 수 없으니 탈락. 26도 안 됩니다. 13 안 되고 26도 26 대입하면 4D가 3이어야 되죠. 4D는 4의 배수가 되지 않니 탈락. 39이면 39 대입하면 4D가 16이면 돼요. 곧 공차 D가 4면 되겠죠.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공차 D를 그러니까 초항까지 자연수여야 되는데 A1은 자, A3이 지금 23으로 결정됐으니까 A3-2D 곧 23-2D가 되는데 공차 D가 4여도 23 빼기 8 이꼴 15니까 자연수 조건, 그러니까 음의 정수가 나오지 않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뒤에도 쭉쭉쭉 탐구를 해보시면은 일단 지금 A7이 13 곱하기 3에서 4D가 4의 배수일 수 있었으니 그 다음은 13 곱하기 7, 곧 91인가요? 91일 때 4D가 4의 배수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91을 대입하면 91 빼기 23은 68, 4D가 68이어야 되고 이때 D는 17이어야 되겠죠. 17을 갖고 A1 곧 23-2D 조사하면 23 빼기 34는 음의 정수가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 이후는 공차 D가 점점 커질 것이니 초항을 자연수로 만들 수 없는 경우이죠. 그래서 A7은 39라는 13의 배수고 그리고 공차 D는 4이니 저희가 계산할 A2는 유일하게 A3에서 출발합시다. 23이니까 23 빼기 공차 D 4 정답은 1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번입니다. 두 다항함수 fx, gx에 대해서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g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g, x, 라지 f, 라지 gx라고 한다. 함수들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등식 두 개 조건을 만족하고, 자, 가족건분 못 참죠. 일단 x에 1 대입 안 하고 못 참죠. x에 1 대입해보면 가족건에 0은 f-3, 곧 f1은 3이다. 두 번째 못 참는 것은 미분 못 참죠. 좌변 인테그랄 벗겨져서 fx는 곱에 미분하면 fx 플러스 xf 프라임 x 마이너스 4x fx 소거되고, xf 프라임 x는 4x, f 프라임 x는 4. 뭐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x가 0이 아닌 경우이나 다항함수를 미분한 도함수 f 프라임 x도 다항함수 연속함수여야 되니까 x는 0이 다시 복원됩니다. 자, 따라서 fx는 적분했을 때 4x이고 f1이 3이니까 적분상수 바로 마이너스 1 씁시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조건을 보면 스몰 f 라지 g, 라지 f 스몰 g 계산을 하면 저런 3차식인데, 자, 이게 이 문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좌변이 라지 fx, 라지 gx의 도함수라는 것, 미분했을 때 곱의 미분 결과라는 걸 이해한다면 나조건 양변을 적분하면 라지 f, 라지 gx는 우변 미분 2x4제곱, x 세제곱, 좀 오버할게요. 0x제곱 더하기 1x 더하기 c 정도로 표현을 합시다. 자, 왜 그런지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좌변에 라지 fx gx에서 라지 fx는 스몰 fx 적분하면 2x제곱 마이너스 x 적분상수 a라고 할게요. 자, 이제 라지 gx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라지 gx는 2차식이어야 되겠죠. 우변이 4차, 앞인수가 2차니까 최고차항 보면 2x제곱에 x제곱을 곱해야 2x 4제곱 될 겁니다. 그 다음은 bx c 정도로 표현을 할게요. 정정하겠습니다. 개수가 a, b, c면은 라지 c랑 헷갈릴 것 같아요. pqr로 갈게요. 이러고 그냥 단순 계산 전개해서 우변에 개수와 비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2x 4제곱부터 쭉쭉쭉 이렇게 전개를 분배를 할 건데, 개수만 쓸게요. 2x 4제곱 마이너스 qx 세제곱, 죄송합니다. 실수가 많네요. 2x 제곱을 분배하니까 2qx 세제곱 그리고 2rx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x 분배하면은 마이너스 x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qx 제곱 마이너스 r, 마지막 p 분배하면은 px 제곱 pqx pr 이렇게 됩니다. 이것들의 총 개수 합이 동료항끼리 계산했을 때 개수 합이 우변에 2, 1, 0, 1, c가 되어야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아이고 이게 뭡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죄송합니다. 2q-1이 1이니까 q는 1이다. 두 번째, 이쪽 라인 2r-q 플러스 p가 0이다. 그럼 2r 플러스 p가 q, 곧 1이다. 그 다음은 마이너스 r 플러스 pq가 1이죠 지금. 그럼 여기서 q에 1 대입하면 p 마이너스 r이 1이다. 그럼 이 둘을 정리하면은 위식 빼기 아래식 할게요. 그러면은 3r이죠. 3r이 0이니까 r은 0이다. 아래식 대입하면 p는 1이다. 이 정도까지만 해도 지금 라지 gx의 qr이 결정이 되었죠. q와 r이. 따라서 라지 gx는 qr에 1, 0 대입하면 x제곱 플러스 x입니다.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스몰 gx dx 부정적분 라지 g 3 마이너스 라지 g 1이니 저희가 계산한 라지 gx x제곱 더하기 x에 3 대입하면 9 더하기 3 12죠. 1 대입하면 1 더하기 1 2죠. 따라서 정답은 1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확통 23번입니다. 행렬변수 x가 이항분포 b 30,5분의 1을 따를 때 2x 곱하면 6이죠. 24. P 지점 거쳐서 B 지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A부터 B까지는 4 곱하기 3팩 4팩, 그리고 B부터 B까지는 뭐 두 가지밖에 없죠. 8입니다. 25번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와 B여는 서로 배반 사건이고, 자, A와 B여 그래프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B여죠.
자, 이렇게 됐다면 제가 지금 색칠하는 부분 B여의 여 이만큼이 지금 B잖아요. 따라서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PA 교비는 A가 B에 포함되니 PA가 5분의 1이고 PA 플러스 PB가 10분의 7이니 5분의 1 대입을 하면 PB는 10분의 7 빼기 10분의 2, 10분의 5 곧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PA 여교비는 저희가 B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냥 계산합시다. PA 여교비는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P A 합 B여의 여 드물어근으로 여 묶어보면 1 마이너스 P A 합 B여가 되겠죠. 1 마이너스 PA 플러스 5분의 1 PB여 2분의 1의 여는 2분의 1 마이너스 PA 교비여는 0이죠. 서로 배반이니까. 그래서 1 빼기 10분의 7이니 정답은 10분의 3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번입니다. 어느 고등학교의 수학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의 시험 점수는 평균 68,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점수를 x라고 했을 때 n 68, 10의 제곱을 따른다. 쭉쭉쭉 읽고 한 명을 뽑았을 때 점수가 55 이상 78 이하의 확률은 px가 55와 78 사이에 있을 확률이죠. 표준화시키면 68 빼고 10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1.3 1.0 사이에 있을 확률입니다. 1.3, 1.0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0.7445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번입니다. 두 함수 x 1, 2, 3, 4, y 1, 2, 3, 4, 5, 6, 7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모든 1대1 함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 선택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입니다. 전체 경우의 수부터 구해볼게요. 1, 2, 3, 4를 1부터 7까지 1대1 대응시키는 경우의 수 7, 6, 5, 4가지죠. 자, 가조건은 F2는 2고 나조건은 F1, 2, 3, 4 다 곱하면 4의 배수이다. F2가 2니 1, 3, 4 중에 단 하나라도 2의 배수에 대응이 된다면 짝수에 대응이 된다면 4의 배수가 되니 여사건을 쓰는 게 매력적인 경우이죠. 사건 XY AB라고 할게요. 저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A도 만족하고 B도 만족하는 PA 교비를 구하는데 이런 식이죠. NS 7654분의 N A 교비. 자, 이 중에서 A 교비를 NA-NA 교비여 B여 사건을 쓰는 방법이죠. 곱사건에 대해서. 자, NA와 NB 각각을 계산할 겁니다. NA는 FE가 2에 대응하는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쉽죠. 1, 3, 4만 나머지 6개에 6, 5, 4까지 대응하면 되니 NA는 6, 5, 4. 자, NA교 B여는 해석을 하자면 FE는 2고 2는 2에 대응하고 1, 3, 4는 4의 배수가 F1, 2, 3, 4가 되지 않으려면 1, 2, 3, 4가 모두 홀수에 대응을 해야겠죠. 1, 3, 5, 7 중에 하나에 대응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F2는 2니 굳이 말하면 1 곱하기 1, 3, 4를 1, 3, 5, 7에 1대1 함수 대응시키는 방법 4, 3, 2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7, 6, 5, 4 분의 6, 5, 4 빼기 4, 3, 2가 되죠. 일단 4, 4, 4 약분하고 그 다음에 3이 6도 약분할 수 있죠. 6, 6 여기 1 분모는 7, 5, 35분의 5 빼기 1 4이니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은 28번입니다. 주머니 A에는 숫자 1, 2, 3이 하나씩 적힌 3개의 공이 들어있고 B에는 1, 2, 3, 4 하나씩 4개 공 들어있다. A와 B 주머니 A, B와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서 다음 시행을 한다. 주사위를 한 번 던져 나온 눈의 수가 3분의 3의 배수이면 3분의 1의 확률로 주머니 A에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고 나온 눈의 수가 3의 배수가 아니면 3분의 2의 확률로 주머니 B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 꺼낸 2개의 공에 적혀있는 수의 차를 기록한 후 다시 복원 추출, 복원 시행을 한다.
이 시행을 두 번 반복하여 기록한 두 개의 수의 평균을 x바라 할 때 px바가 2일 확률을 구하는 문제고, 그러면 이런 시행을 했을 때 가능한 차가 무엇인지 조사를 할 건데 확률 변수 x라고 합시다. 가능한 차 x는 이런 값이 가능하죠. 가령 예를 들어 3의 배수가 나와서 예를 들어 A 주머니에 두 개를 꺼낼 때 뭐 1, 2를 꺼낸다고 해보세요. 그럼 차는 1이죠. 2, 3을 꺼낸다고 해보세요. 차는 1이죠. 1, 3을 꺼내면 차는 2가 될 거예요. 그럼 1, 2가 가능할 거고, B에서도 1, 2차가 가능한데 제일 크게 차가 1, 4, 3까지도 벌어질 수 있겠죠. 확률 변수 x는 1, 2, 3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일단 x가 1, 2, 3일 확률을 구하고 x바가 2일 확률을 구할 건데, x가 1일 수 있는 확률은 A 주머니에서 차가 1일 수도 있고 B 주머니에서 차가 1일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A 주머니를 뽑기 위해 3분의 1의 확률로 3의 배수가 나왔고 주사위가, 그리고 여기에서 3C2죠. A 주머니에서 두 개를 꺼낼 때 나오는 전체 경우의 수는 3C 3분의 차가 1이기 위해선 1, 2를 꺼내거나 혹은 2, 3을 꺼내야 되겠죠. 두 가지가 가능하다. 또는 3분의 2의 확률로 3의 배수가 나오지 않게 되고 B 주머니에서 두 개, 4C 2분의 6이라고 할게요. 6분의 차가 1이려면 1, 2 혹은 2, 3 혹은 3, 4 세 가지가 가능하더라. 계산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게 px가 1일 확률이고 x가 2일 확률은 3분의 1의 확률로 A 주머니 3C 2분의 3분의 차가 1이려면 1, 3 뽑아야 되겠죠. 한 가지밖에 없죠. 또는 3분의 2의 확률로 B 주머니 4C 2분의 6가지 중에 차가 2이기 위해선 1, 3을 뽑던가 2, 4를 뽑는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합니다. 마지막 px가 3일 확률은 3분의 1 확률로 A 주머니를 꺼내선 안 되죠. 그러면은 빵 가지밖에 없고, 그러니까 없고 3분의 2의 확률로 B 주머니를 꺼낸 후 4C 2분의 6분의 1과 4를 꺼내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이를 계산을 하면 자 3, 3의 9, 3, 6, 18 약분하지 않고 그냥 18분의로 통일하면 앞쪽 분자에 2 곱해서 4 더하기 6, 10일 거고, 18분의 앞쪽 분자에 2 곱해서 2 더하기 4, 6일 거고, 마지막은 18분의 2가 되겠네요. 18분의 18 다 더하면 되죠. 9분의 5, 9분의 3, 9분의 1이네요. 자, 그럼 이런 시행을 두 번 했을 때 확률 변수 x가 1, 2, 3이 가능한데 평균이 2가 될 확률은 차가 1, 3이 되던가 아니면 2, 2가 되던가 혹은 3, 1이 되는 경우이니 결국 우리는 px바가 2일 확률을 예 곱하기 예 그리고 9분의 3 곱하기 9분의 3 혹은 9분의 1 곱하기 9분의 5가 될 겁니다. 그러면 99, 81분의 이렇게 하면 5일 그리고 33 그리고 1호 5일 33 1호 따라서 81분의 19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다음은 29번입니다. 앞면에는 문자 A, 뒷면에는 문자 B가 적힌 한 장의 카드가 있다. 이 카드와 한 개의 동전을 사용해서 다음 시행한다. 동전을 두 번 던져서 앞면이 나온 횟수가 2이면 4분의 1의 확률이죠. 카드를 한 번 뒤집고 앞면이 나온 횟수가 0 또는 1이면 4분의 3의 확률로 이러하면 그대로 둔다. 처음에 문자 A가 보이도록 카드가 놓여 있을 때 5번 반복한 후 문자 B가 보이도록 카드가 놓일 확률은 P다. 128 곱하기 P 계산을 하는 거고, 5번의 독립시행을 하는 동안 결국에는 5번 이후에 뒷면이 되려면 여기에서 뒤집는 횟수가 많이 뒤집으면은 5번 뒤집어도 괜찮아요. 5번 뒤집으면 결국엔 뒤집어질 테니까 5번 빵번이 되던가 혹은 4번 한 번은 안 되죠. 그러니까 짝수번 뒤집으면 원상복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뒤집는 횟수가 홀수번이어야 됩니다. 3번, 2번이던가 1번, 4번이면 될 것입니다. 회차별 시행 확률이 4분의 1이고 5번 독립 시행하는 중 5번 일어나거나 3번 일어나거나 1번 일어날 확률에 다 더한 값이 P가 될 거예요. P는 5C 5 곱하기 4분의 1의 5제곱 또는 5C 3 곱하기 4분의 1 3번 4분의 3 2번 또는 5C 1 곱하기 4분의 1 1번 4분의 3 4번 계산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구잡이 약분된다고 하지 말고 최대한
현장을 보존합시다. 모든 분모들이 4의 5제곱, 2의 10제곱이라고 할게요. 그럼 분자들만 잘 쓰면 되죠. 5C5 곱하기 1의 5제곱은 1, 5C3 10 곱하기 1의 세제곱 버리고 3의 제곱 9, 5C1 5고 3의 4제곱 81 이 정도로 합시다. 계산을 하면 2의 10제곱 곱하기 91 그리고 405니까 91 더하면 496이죠. 여기서 약분이 더 많이 되긴 하는데 저희가 계산할 게 128 곱하기 p니까 그러니까 2의 7제곱을 곱하니 2의 세제곱 곱하기 나누기 496 나누기 8이 되겠죠. 8로 약분하면 8, 6, 48, 62가 되겠네요. 자, 다음 조건 30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13 이하의 자연수 ABCD의 순서성 개수. 가조건 ABCD 등호 포함 부등식 서열 정리되어 있고 중복조합 아이들을 쓸 겁니다. 자, AD 양끝값은 홀수이고 그럼 A와 D 양끝값 모두가 홀수여야 되겠죠. AD는 확실히 홀이어야 되고 B 플러스 C는 짝수이기 위해서는 B, C 각각이 홀이어도 괜찮고 or 짝짝이어도 괜찮죠. 결국 저희가 구할 경우의 수는 서열 정리가 된 A, B, C, D 중에서 모두 홀이거나 AD는 홀인 반면에 BC는 짝이 되는 경우의 수 두 가지를 구하려고 합니다.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1번 케이스는 4개 모두 홀수이고 그럼 13 이하의 홀수 1357, 1357, 91, 13 7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뽑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10C 4가지 4, 3, 2, 1 19, 8, 7 날리고 날려서 210까지가 되고 2번 케이스가 이제 흥미로운데 A, B, C, D가 원래는 서열 정리가 되어 있죠. 근데 지금 A, D 양끝값은 홀이고 중간값 B, C는 짝짝이니 A, B가 같을 리 만무하겠죠. 등호 뺄게요. C, D가 같을 리 만무하겠죠. 그리고 B, C는 짝짝 같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여기가 홀, 짝, 홀이어야 되는데 물론 경우로 나누어서 AD가 어떠한 홀수인지 AD가 뭐 1과 13, 뭐 5와 9 이런 식으로 AD 경우를 꽤 많이 나눠야죠. 1, 3, 5, 7, 9, 11, 13, 7C 21가지 정도 물론 계산하는 게 아주 오래 걸리진 않겠지만 그렇게 나눠서 계산해도 되는데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으면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홀짝짝 홀에서 AD 양끝값에 1을 더하고 뺄게요. 더하는 이유는 그래야 B랑 같아질 수 있으니까 그래야 중복조합 아이디어를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D에서 1을 뺄게요. 그래야 C와 같아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A 플러스 1, D 마이너스 1도 짝수가 됩니다. 2 이상 짝수가 됐고요. D 마이너스 1은 12 이하 짝수가 됐어요. 그럼 저희는 2 이상 12 이하 짝수 4개를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경우 2 이상 12 이하는 6개죠. 짝수가 6H 4가지가 A 플러스 1, B, C, D 마이너스 1 결정하는 방법의 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1, B, C, D 마이너스 1이 예를 들어서 짝수 4, 4, 8, 11을 골랐다고 해보세요. 그럼 A는 뭐가 됩니까? 실제로 3, B, C는 4, 8 그 10, D 마이너스 1이 10이라면 D는 13 이런 식으로 서열 정리가 된 홀짝짝 홀이 되니 6H 4가지가 곧 두 번째 케이스의 경우의 수가 됩니다. 9C 49 4321 9876 없애봅시다. 428 3 까면 126까지가 되겠네요. 첫 번째 210까지 두 번째 126까지니 정답은 336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적입니다.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2의 2x-1제곱 2의 7x-1제곱 그럼 2x분의 7x 대체 가능하죠? 답은 2분의 7입니다. 매개변수 t, xy가 t 표현되어 있고 t는 4분의 파일 때 dy dx 계산하는 거고 dx dt x'이라고 약식으로 쓸게요. t에 대해 미분하면 1 2 sin 2t y 프라임 2 sin t 코사인 t sin 2t라고 합시다. t의 4분의 파이 대입하면 그때 x'은 1 sin 2분의 파이죠.
1이니 1-2는 마이너스 1. y'에도 역시 t의 4분의 파이 대입하면 sin 2분의 파이 1이 됩니다. 그럼 x'분의 y'2 답이죠.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25번 함수 fx는 x 플러스 ln x에 대해서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1 플러스 x분의 1fx dx이고 요걸 인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f'x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fx를 t 정도로 치환하면 f'x dx가 dt가 되죠. 그럼 여기는 f1, f2가 대입되면 되니 f1, f2를 미리 계산하면 f1은 1, f2는 2 플러스 1이죠. t 적분하면 2분의 1 t제곱 1부터 2 플러스 1까지 그럼 2분의 1에 2 플러스 1제곱 빼기 1 곧 2 플러스 1에 익스포넨셜 제곱 플러스 2 익스포넨셜 분배하면 답은 2번입니다. 자, 26번은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 D는 양수이다. 등비 수열, 과 등비 수열에 대해서 초항은 모두 1이고 그리고 두 번째 항을 곱하면 1이다. 그러니까 A2와 B2가 서로 역수관계인데 초항이 1이죠. 그럼 1 플러스 D가 A이고 B2는 공비를 R이라고 했을 때 R이 1입니다. 그럼 지금 얘가 1보다 크니 공비 R은 0과 1 사이여야 할 겁니다. 어쨌든 양수라는 거 확인됐고요. 자,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1분의 1 등차 수열의 연속항을 곱한 것의 역수는 부분분수, 찢어야 하는 대상이 되죠. an 플러스 1을 찢어보면 부분분수화 시키면 an분의 1 빼기 an 플러스 1분의 1 지르고 봅시다. 그럼 통분암산했을 때 분자가 다음 항 빼기 전 항이니 d가 남죠. d 소거를 위해 d분의 1을 앞에 곱합니다. 플러스 bn을 계산을 하면 2이고 시그마를 분배합시다. 각각의 무한급수가 수렴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분수 쪽은 d분의 1 앞으로 뺐고, 자, 굳이 다 계산할 필요 없죠. a 1분의 1 빼기 a 2분의 1 뭐 부분합의 극한으로 디테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a 2분의 1, a 3분의 1, a 3분의 1 빼기 a 4분의 1 점점점 하면은 a에는 공차가 d인 증가함수, 증가수열이기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에는 당연히 무한대로, 즉 양끝 꼬다리에서 초항 a 1분의 1은 살아남되 마지막 항은 0으로 수렴합니다. 이게 부분합의 극한을 좀 빠르게 계산한 것이고요. 공비R이 0과 1 사이니 등비수열도 등비급수도 1-R분의 B1로 수렴하겠죠. 이 값이 2다. A1, B1은 1이니 D분의 1 플러스 1-R분의 1 이꼴 2다. 그럼 저희가 아까 전에 DR에 관련된 식에서 양변을 R로 나누고 1을 이항하면 D는 R분의 1-1, R분의 1-R이죠. 요걸 D분의 1에 대입을 합시다. 1-R분의 R 플러스 1-R분의 1 이꼴 2다. 양변에 분모 곱하면 R 플러스 1은 2-2R 계산하면 R은 3분의 1이 됩니다. 저희가 계산할 등비급수 따라서 등비급수 값은 1-3분의 1분의 초항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x는 마이너스 ln사 명백히 음수이죠. x는 1까지 곡선 y는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절대값의 안에 있는 식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은 x는 0일 때고 마찬가지 x는 0일 때니 저희가 일단 계산하고자 하는 곡선 y를 x가 0 이상 0 미만으로 경우를 나눠볼게요. x가 0 이상에서는 자, 2분의 1에 익스포넨셜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x제곱 플러스 1 다소거해서 는 0이 됩니다. 소위 개꿀이죠. x가 0보다 작을 때는 2분의 1에 뒤집어져서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x제곱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조금 정리를 해보면 2분의 1에 2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x제곱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제곱이죠. 저희가 x는 마이너스 ln 4부터 x는 몇이었죠? 1까지였죠.
1까지 곡선을 저 위에 있는 곡선 그래프를 추정할 건데 일단 x는 0에서 끊고 x는 0 이후에는 0이니까 여기에 구간의 길이는 1이죠. 뭐 더 할 게 없죠. 여기 곡선에 대해서는 곡선 적분 공식을 써야 될 겁니다. 따라서 저희가 계산할 곡선의 길이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ln 4부터 0까지는 루트 안에 1 플러스 y 프라임을 넣으면 되죠. 여기를 일단 y 프라임 x가 0보다 작을 때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x제곱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제곱입니다. 이거 제곱하여서 대입하면 4분의 1에 익스포넨셜 x제곱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4분의 1 통분 하면 익스포넨셜 x제곱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으로 바뀌죠. 그럼 제곱근을 탈출하여서 2분의 1에 익스포넨셜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합이 됩니다. 적분을 하게 되면 플러스 1도 써줘야 되고요. 뒤쪽 길이 적분을 하게 되면 2분의 1에 2x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ln 4와 0 대입 플러스 1 2분의 1을 바깥으로 뱉어내고 0 대입하면 0 마이너스 ln 4 대입하면 ln 4분의 1이니 4분의 1 마이너스 역수 4가 됩니다. 플러스 1 여기까지 계산을 하면 4분의 15죠. 8분의 15 더하기 1 답은 8분의 23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번입니다. 실수 n이 0과 2 사이고요. 함수 fx를 x가 0보다 작을 때는 2 sin 2절대값 sin 4x 그리고 x의 0 이상에서는 마이너스 sin ax입니다. 함수 gx는 절대값 마이너스 a파이부터 x까지 ft dt인데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 a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럼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를 hx라고 한다면 지금 마이너스 a 파이 대입하면 0이죠. 그러니까 x축과 안 만나진 않아요. 만날 건데 결국엔 이걸 절대값을 씌워서 x축 밑에 있는 걸 접어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실수 전체 미분이 가능하려면 만난다면 만날 때 부드럽게 만나야 될 겁니다. x축에 접하면서 만나던가 아니면 어떠한 구간에서는 아예 안 만나는 게 상책이겠죠. 위에 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럼 접힐 일이 없으니까 미분이 가능하겠죠. 만난다면 부드럽게 만나고 혹은 x축 위에 떠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지 gx가 미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 hx에 대해서 탐구를 할 건데 일단 마이너스 a파이 대입 안 하고 못 참죠. h 마이너스 a파이는 0이다. 그리고 미분 안 하고는 못 참죠. h 프라임 x는 위끝 fx, 위끝 x 대입한 효과. hx 다시 한 번씩 써봅시다. 위에 2 절대값 사인 4x, x가 0 미만일 때, 그리고 마이너스 사인 ax, x가 0 초과일 때, 0 이상일 때. 자, a가 0과 2 사이라고 했어요. 저희가 나중에 일단 h-a 파이가 0이면 지금 윗경우에서 hx의 그래프가 만족해야 되는 조건 중에서 만날 거면 x축에 만날 거면 부드럽게 만나야 하니 h'-a 파이가 0이어야 될 거예요.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면서 x축을 지나야 할 겁니다. 이거 얘기한 겁니다. h'(x가) x축과 만날 거면은 부드럽게 만나야 된다. 미분계수가 0이면서 함수값이 0이어야 된다. 얘기를 한 거고요. a파이가 마이너스 a가 0과 2 사이니 마이너스 a파이는 마이너스 2파이와 0 사이여야 할 겁니다. 자, 그럼 h'(x) 곧 fx의 그래프를 적당히 그려볼 건데 이 절대값 sin x는 최고값이 2죠. 그리고 sin 4x를 절대값을 씌운 것이니 이런 식이죠. 점점 작아지네. 뭐 이런 식일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가 원래 2파이의 주기의 절반이 되었으니까 1개 주기, 2개 주기, 3개 주기, 4개 주기가 지났을 때 마이너스 2파이가 될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a파이가 마이너스 2파이와 0 사이인데 이게 지금 h 프라임 x의 일부인데 h 프라임에 대입해서 는 0이 되기 위해선 마이너스 a파이가 마이너스 4분의 7파이, 4분의 6파이, 5파이, 점점점 마이너스 4분의 땡파이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a는 4분의 1이거나 4분의 2거나 점점점 4분의 7 중 하나 라고 합시다. a를 이렇게 칭해도 괜찮겠죠. 4분의 라지 n, 라지 n은 1, 2, 점점점 7 중에 하나이다 정도가 일단 확인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hx가 x축과 만난다면은 거기에서 일단 미분계수가 0이다라는 조건을 쓴 거예요. 자, 그 다음 h 프라임 x의 그래프를 마저 그릴 건데 마이너스 사인 ax예요. 일단 사인 x를 x축으로 한번 뒤집고 주기의 변화가 있는 함수입니다. 최고값, 최소값은 최소 최대값은 마일과 뿔 1 정도가 되겠죠. a분의 파이, a분의 2파이 등등등이 될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도함수 h 프라임 x가 계속 양수였었기 때문에 hx의 그래프가 계속 증가했던 반면에 이 이후부터는 감소하고 증가하고 감증을 반복합니다. 그럼 h 프라임 x의 부호로부터 저희가 hx를 아주 적당히 보면은 마이너스 a 파이가 어디인가 있겠죠. 함수값이 잠시 0이 됐다가 뭐 가령 이 값이라고 한다면 이 이후부터는 계속 증가를 하죠.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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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a분의 파이까지 감소합니다. 감소를 할 건데 얼만큼 감소해야 되냐면 이렇게 감소하면 안 되죠. 그럼 hx가 접히면서 gx가 미분이 불능이 될 테니 감소하는 양이 아무리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여기 이상으로 올라가 줘야 돼요. 곧 h의 a분의 파이가 0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도 풀마 감증이니까 또 다른 값들도 조사를 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도함수가 주기함수이면 원함수 주기함수니까 여기에서 x가 a분의 파이일 때 함수값만 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면 그 나머지들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h a분의 파이 계산을 할 거고, h a분의 파이는 저희가 알고 있는 h 마이너스 a 파이로부터 이렇게 적분을 해야 돼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a 파이부터 a분의 파이까지 h 프라임 x dx를 계산을 하면 이게 h a분의 파이가 되겠죠. 알다시피 h 마이너스 a 파이는 0이고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한 거죠. 인테그랄 마이너스 a 파이부터 0까지 h 프라임 x는 4절대값 sin 2x, 거꾸로 했네요. 2절대값 sin 4x죠. 2절대값 sin 4x dx, 그리고 인테그랄 0부터 a분의 파이죠. a분의 파이까지는 sin 마이너스 sin ax dx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a 파이부터 0까지 2절대값 sin x인데 지금 마이너스 a 파이가 될 수 있는 값이 아까 마이너스 4분의 7파이, 6파이, 5파이, 점점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a 값이 예를 들어 마이너스 4분의 3파이면 여기서부터 이 똑같은 모양의 볼록 함수라고 할까요? 볼록 함수의 모양을 3번 더해주면 될 거예요. 즉 저희는 이 모양 하나만 계산을 해서 그걸 3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모양 하나를 미리 계산하고 갈게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8분의 파이부터,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4분의 파이죠.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0까지 2절대값 sin 4x dx 계산을 하면 되고, 굳이 어렵게 갈 거 없이 0부터 4분의 파이까지는 sin 4x가 양수이니까 2 sin 4x dx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적분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4x의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마이너스 2분의 1 뺐고 코사인 파이니까 마이너스 1, 코사인 0은 1이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1이 됩니다. 이 영역 하나의 넓이는 1이니까 저희가 4분의 m파이를, a를 마이너스 4분의 m파이를 어디엔가 세팅을 하면은 n의 값이 1이면 여기서부터, n의 값이 2면 여기서부터, n의 값이 3이면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n의 값이 곧 이 위로 볼록 함수의 개수가 되니까 이 영역의 넓이는 곧
1 곱하기 한 개 볼록 함수의 넓이 곱하기 n이 될 겁니다. 라지 n으로 표현한다면. 자, 두 번째입니다. 마이너스 sin ax 0부터 a분의 파이까지는 그냥 계산의 대상이 돼요. 계산을 해보면 이만큼만 계산을 해보면 a분의 1 뱉어내고 코사인 ax가 되죠. 0부터 a분의 파이까지. 그럼 얘는 a분의 1 곱하기 코사인 a분의 파이, 코사인 a 곱하기 a분의 파이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코사인 0은 1. 그럼 얘는 마이너스 a분의 2고 a 자리에 역시 4분의 라지 n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n분의 8이 되죠. 즉 저희가 확인할 조건은 라지 n 마이너스 라지 n분의 8인 함수값 h a분의 파이가 0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0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곧 라지 n 제곱은 8 이상이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스몰 a의 최소값 곧 4분의 라지 n의 최소값은 n 제곱이 8 이상인 n이 자연수 3일 때가 되겠죠. 따라서 a의 최소값 4분의 라지 n은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다음은 29번입니다. 두 실수 a, b에 대해서 a도 b도 1보다 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3의 n 플러스 1제곱, 3의 n제곱 있고 밑에 a의 n제곱 등이 있죠. 그러니까 밑 a와 3의 대소 비교를 해야지 극한 결정이 가능하니까 케이스 세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a가 3보다 큰 경우에는 주도권이 a n제곱한테 있죠. 분모 문자를 a n제곱으로 나누면 1분의 a가 우변 a 합당하죠. 모순이 없습니다. a가 3이라고 합시다. 그럼 3의 n 플러스 1제곱 분모 플러스 3의 n제곱 분의 3의 n제곱 플러스 3의 n 플러스 1제곱은 3의 n제곱으로 나누면 3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3이 a인 3이 돼야죠. 근데 좌변이 1이니까 모순 발생 a는 3이 아닙니다. 세 번째 a가 3보다 작다고 합시다. 물론 1보단 크죠. 어쨌든 분모 분자를 3의 n제곱으로 나누면 a n제곱 쪽이 모두 약분 그러니까 0이 되어서 3분의 1이 되죠. 우변은 a라고 합니다. a는 3분의 1이 될 수 없죠. 1보다 크니까 틀렸습니다. 따라서 a는 3보다 큰 게 보장이 되고 자, 두 번째 극한의 식에서도 봅시다. 두 번째 극한의 식에서도 경우를 나눠서 a, b의 대소 비교를 해야죠. 그럼 a가 b보다 크다면 분모 분자의 무한대 발산 주도권은 a n제곱한테 있으니 a n제곱으로 나누면 a분의 1 이꼴 우변의 a분의 9가 되어야 합니다. 안 되죠. 두 번째 a와 b가 같다고 해봅시다. 그럼 분모 분자를 a의 n제곱으로 나누면 a 더하기 b n제곱은 곧 a n제곱이니까 1 분자 a n제곱 1 bn 플러스 1제곱 a n제곱 나누면 b 하나 a라고 씁시다. 얘가 a분의 9여야 되죠. 좌변이 1 곧 a는 9 b와 같아야 되니까 b도 9면 되겠죠. 따라서 a 플러스 b 문제에서 구하라는 값은 18일 거고 뭐 세 번째 경우도 의구심이 들 수 있으니 a가 b보다 작다고 해봅시다. 그럼 a가 b보다 작으면 우변의 오른쪽 극한의 주도권은 b n제곱한테 있으니 b n제곱 나눠주면 리미트 잊어 쓰는 거 웃기네요. b n제곱 나누면 1분의 b 이꼴 a분의 9가 되겠죠. b는 a분의 9인데 a가 3보다 크면 a분의 9는 3보다 작죠. 그럼 b가 3보다 작고 a가 3보다 크니 모순 발생입니다. 유일한 정답은 18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번입니다. 길이가 10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지름이 5죠. 원과 선분 AB 안에 선분 AC가 뭐 4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현인데 지금 원의 지름에 직교하는 현이니까 여기 수직이 등분 될 거예요. 자, 세타각 주어졌고 이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 PQC인가요? PQC의 넓이가 S세타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7 곱하기 S 프라임 4분의 파이를 계산하는 거고 저희는 S세타 이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넓이 표현을 위해서 세타를 써먹어야 되는데 길이죠. 어쨌든 넓이는 길이로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안쪽에 원의 중심을 표현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5이니 이쪽 길이는 반지름 길이 5에서 선분 AC 길이 죄송합니다. 자를 빼면 1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 빗변의 길이를 x라고 해놓는다면은 s세타 저희가 표현하고자 하는 삼각형의 이쪽 변은 x 사인 세타가 될 거고
이쪽 변은 x 코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그러면 s 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죄송합니다. 밑변이 2x 사인 세타 높이가 x 사인 세타 곱하고 2 나누면 x제곱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배가 공식 쓰면 좀 더 깔끔하게 표현이 되겠죠. 잠시만요. 2분의 1 x제곱 사인 2세타가 되겠죠. 이런 미분할 때 곱미분 3번 안 해도 되니까 s 프라임 세타는 x제곱 겉미분 속미분 하면 x 곱하기 dx d세타 사인 2세타고 2분의 1 x제곱 내버려두고 사인 2세타 미분하면 2 또 튀어나오니까 x제곱 코사인 2세타가 될 겁니다. 저희가 계산할 건 s 프라임 4분의 파이 세타의 4분의 파이 대입하니까 s 프라임 4분의 파이는 x에도 4분의 파이 대입하니까 괄호 하나 열어줍시다. x의 4분의 파이 대입 dx d세타에도 바 x의 x가 아니죠. 세타의 4분의 파이 대입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죠. 1 플러스 자 x제곱 대입하면 되는데 코사인 2세타가 코사인 2분의 파이 0이 되니까 뒤쪽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저희 x 4분의 파이와 x의 세타 자리에 세타 값을 4분의 파이 대입했을 때와 dx d세타 세타가 4분의 파일 때 값을 계산하면 되고 저희 x와 세타의 관계식을 원해요. 그럼 지금 여기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쓸만 하죠. 코사인 법칙 써보면 x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x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대변 5의 제곱 25이다. x제곱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x 마이너스 24가 0이다. 자 일단 첫 번째 x의 4분의 파이를 구하기 위해서 세타 자리에 4분의 파이 대입할게요. 굳이 x 4분의 파이 안 쓸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2죠. 루트 2 x 마이너스 24는 0을 만족하는 x를 찾아봅시다. 일단 루트 2 루트 2 찢어보고 그럼 2 썼으니까 10이 남았죠. 3, 4 찢어서 마이너스 주면 x는 양수이니 4루트 2가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x 4분의 파이가 4루트 2다. 여기가 4루트 2라는 게 확인됐죠. 자, 죄송합니다. 급발진했네요. dx d세타 구해야 되니까 아까 주어진 식을 미분합시다. 2x 곱하기 dx d세타 미안합니다. dx d세타 마이너스 자 곱의 미분 대상이죠. 플러스 사인 세타 될 거고 x 내버려두고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내버려두고 dx d세타가 0이다. 자 x 세타 자리에 4분의 파이 대입합시다. 그럼 여기에서 이 x들은 모두 아까 위에 나왔던 4루트 2가 되겠죠. 그럼 8루트 2 dx d세타 바 굳이 안 쓸게요. 플러스 2 곱하기 사인 4분의 파이니까 루트 2 곱하기 x 자리에 4루트 2 마이너스 자 코사인 4분의 파이니까 역시 루트 2 될 거고 dx d세타 이꼴 0이다. 그럼 계산하면 7루트 2 dx d세타는 우변으로 이항하여 마이너스 8이다. 즉 저희가 계산할 dx d세타는 마이너스 7루트 2분의 8이다. 요 값을 역시 저희가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7루트 2분의 8 계산을 하면 루트 2 루트 2 약분하면 마이너스 7분의 32죠. 이게 S 프라임 4분의 파이고 문제는 앞에 마이너스 7 곱하기가 붙어 있으니까 정답은 32가 되겠습니다. 이로써 24학년도 9월 모의고사 수학 영역 기하를 제외한 해설을 마쳤고 수능까지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